그런데 다음 넘어가 보면은 이제 지역구가 다 이제 개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밤 새벽 1시 경부터 갖고 비례대표가 이제 분류가 됐고 4월 16일 03시 41분에 삼천삼동 비례대표 개표 사항표가 공표가 됐어요. 화면상 이제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3시 41분이고 화면 이제 윗부분에 보면은 투표용지 교부수가 4674매이고 투표수가 4684매고 차이가 10장이 더 많은. 10장이 더 많죠. 네. 그리고 투표수도 4683매에서 4684매로 고쳐졌죠. 네. 예, 고쳐졌죠. 그러니까 네, 한 번 네. 더 개수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표 상황표에서 보다시피 각 숫자들에 고쳤을 경우에는 이제 고친 사람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개표 상황표가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화면 오른쪽 밑에 보면은 개표 상황 확인자 성명이라고 김 어쩌고 저쩌고 하신 분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이 다 맞다라고 확인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이 맞다라고 개표위원들이 각 정당들이 추천한 개표위원들이 있고 하는 그런 위원들이 위원들 7분하고 위원장 1분이 이 내용들이 다 맞다라고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관련된 분들이 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맞다라고 다 자기들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공영문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법적 증거 능력이 있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 이 개표가 이 공표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법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이 더 나온 거가 맞는 겁니다. 이건 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10장이 더 10장이 나온 더 거. 그럼 나온 이거 자체로서 문제가 있고 이거 자체로서 부정선거의 증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 공용문서거든요. 공용문서에서 10장이 더 나온 저 개표 상황표가 공용 문서이고. 예, 공용문서이고 네. 공용문서는 법적 증거 능력이 있는 문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장이 더 나온 거 이 자체만으로서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발 양보해서 그러면 이제 선관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해명을 하는지를 좀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좀 더 이제 입증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지역구 삼천삼동 같은 경우 아까 4분 후에 4분 걸렸죠. 개표상황표가 집계 시스템에 입력이 되는데 네, 네. 이 삼천삼동은 3시 41분에 공표가 됐는데 이 집계 시스템에 입력된 건 7시 18분에 됐어요. 무려 3시간 37분 후에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네. 3시간 37분 후에 입력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완산구 비례대표 투표구는 총 117개 투표구가 있어요. 117개. 이 117개 투표구에 대해서 정당별로 분류하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당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언제 끝나냐면은 05시 40분에 다 끝났어요.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효자사동 제8투가 05시 40분에 다 이제 분류하는 거가 끝나서 공표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삼천삼동 관내사전을 제외하고 집계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가 여기 효자삼동 J2 J2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개를 제외한 마지막으로 해서 06시 50분 네. 8초에 입력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계 시스템에 실제적으로 이 한 장의 개표 사항표를 집계 시스템에 입력하는 소요 시간을 보면은 화면상의 오른쪽에 보면은 중화산 1동 제1투부터 해갖고 6시 19분 22초, 19분 52초, 뭐 6시 20분 23초, 21분 30초 이렇게 뜻이 제가 보기에는 한 2개 정도 입력하는 컴퓨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 입력하는 거가 이래서 길어야 4, 5분밖에 안 걸려요. 하나 입력하는 데가. 데이터가 그거를 말해주고 있죠. 이 개표 집계 시스템 입력 시간은 제가 다 정보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다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6시 50분 08초에 그 효자 3동 J2가 마지막 전에 입력했는데 그로부터 1, 2분도 아니고 4, 5분도 아닌 28분 후에 삼천삼동이 입력이 됐고 그로부터 10분 정도 후엔 7시 26분에 이 전주시 완산구의 그 정진석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완산구의 21대 총선의 개표는 끝났습니다라고 선언을 딱 했습니다. 개표 사항표 오른쪽 위에 보면은 개표 종료 4월 16일 07시 26분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표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표 상황표에 있는 대로 10장이 더 나온 그 상태대로 개표가 끝난 겁니다. 거네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좀 요약을 하면은 03시 41분에 위원장 3003동 관내사단 위원장 공표가 있었고 04시 40분에 모든 공표가 완료됐고 06시 50분에 3003동을 제외한 모든 투표구 개표 결과가 집계 시스템에 입력이 됐고 7시 28분에 3003동이 입력이 됐고 28분 후에 그다음에 7시 26분 후에 개표 종료가 선언이 됐습니다. 네. 이러한 그 타임 프레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문제는 있는 걸로 판단은 되지만 이 상태로서 이제 개표가 종료됐고요. 4월 16일부터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10장이 더 나온 사태는 엄중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 투표소에서 이렇게 10장 적게 발행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개표소에서 10장이 더 나왔느냐라는 거잖아요. 이제 언론들이 당연히 이제 물고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 이제 완산구 선관위 이진석 계장한테 언론이 인터뷰하는 결과를 보면은 이 3003동 비례대표 관내사전 투표지에 서신동 제9 투표지가 혼입됐다라고 추정된다. 네. 라는 그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저쪽 3003동? 동네 투표지가 예, 이쪽 동네로 와서 거기 섞였다? 예. 네. 자, 이게 이 내용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상에 보시면은 이제 이 개표장에서는 3003동 외에 또 하나의 특이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네. 특이사항이 뭐냐면 저기 이제 상황표에 보면은 서신동 제9 투표구에 그 일반이라고 돼 있는 거가 당일 투표라는 얘기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 네. 거기 보면은 투표용지 교부수가 1693이었는데 개표소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1683매로 10장이 여긴 또 적게 나왔어요. 4시 4분에 공표가 되었고 집계 시스템에서는 4시 15분에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선관위 계장님이 말씀한 거가 이 10장이 덜 나온 이 10장이 여기는 덜 나왔잖아요. 이 10장이 덜 나온 거가 이제 3003동에 10장이 더 많이 나온 거가 이 10장이 덜 나온 영화 거가 이렇게 거기로 간 거다. 같다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인터뷰를 했고요. 네.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5월 4일 날 또 인터뷰를 완산구 선관위 이종계 선거 담당관한테 했는데 이 선거 담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신매가 더 나온 원인을 찾고자 노력을 했으나 찾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노력을 했으나 신매가 더 나온 거를 원인을 찾지 못했고 신매 더 나온 것으로 확정했다. 소송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거가 고스란히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네. 이제 5월 28일 날 이제 4.15 총선의 선거가 이제 126개 소송이 걸리는 그런 엄청난 걸로 이제 확산이 됐고,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비밀투표 원칙 관련해서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다 그다시피 5월 28일 날 선관위가 이제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 시연회를 해서 중앙선관위 김판성 선거국장, 이게 아까 중앙선관위에서 서열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국장 차관급? 네, 차관급이고 한 4-5번째 되는 서열이라고 네. 말씀드렸죠. 아주 높은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도 그때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서신동 투표지 10배가 부족한 걸로 나타나 이 투표지가 이쪽이라는 게 이제 3003동으로 얘기. 네. 그러니까 10매가 서신동이 부족했고 부족한 쪽으로 3003동께 분류된 거가 아닌가 싶다. 결국은 추정을 했다라는 추정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그 같은 이제 그 시연회에서 조기영 선거 일과장은 지금 이제 소송이 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종료가 되면 이 투표지를 조사해서 원인을 정확히 밝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예방교육하고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중앙선관위의 선거국장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중앙선관위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밑에서 보고가 올라가야지만 알 수 있겠죠. 중앙선관위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완산구 선관위가 이 상황을 중앙선관위에 이제 보고를 했다라고 뭐 이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또 이제 4.15 총선이 아까 이제 126개 소송이 제기됐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송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라는 거를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선거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180일 내에 판결까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까지 하도록. 네. 판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어 문법상으로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국어 문법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훈시 규정으로 해갖고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 4.15 총선부터 아주 두드러지게 안 지키는가 예. 됐습니다. 이 4.15 총선에서 이제 하여튼 126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이 비례대표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2건이 소송이 걸렸는데 기독자유통일당이 이제 이 비례대표 소송을 했고 전국에서 거의 한 6,700만 장에 해당되는 그거를 증거 보전을 신청을 했고 이거에 돈을 수천만 원을 들였어요. 그런데 소송 제기 480일째인 2021년 9월 6일 날 변론 준비기일이 한 번 했고 그다음에 1093일째 만에 2023년인 5월 12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1127일째인 2023년 6월 15일에 종국됐어요. 다퉈보지도 않고 네. 종국됐어요. 그리고 또 한 건은 2020년 5월 12일 날 소송이 제기되는데 2022년 6월 16일 날 변론이 한 번 딱 있었고 8월 31일 날 판결이 이루어져서 841일 만에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126개 소송에 대해서 이제 경과 일수를 보면은 원래 180일 6개월이죠. 6개월 내에 판결하게끔 되어 있는데 364일에서 161일까지 걸려서 한 거가 4건.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가장 빠른 거고 가장 늦게 된 거가 6건이 거의 1200일 만에 걸려서 했다라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네.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4.15 이제 총선이 소송이 많이 걸렸고 당연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연수구울 소송이 이제 126개 소송의 대표 소송이었거든요. 이 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료가 다 제출이 됐고 이 연수구울 소송 서면에 이제 어떻게 선관위가 서면을 제출했냐면은 이제 화면상에 보이시다시피 계산착오이거나 다른 투표구 서신동 제9투표소 투표지가 섞여 개표가 된 개연성이 높습니다. 라고 서면에다 썼거든요. 추정이죠. 확정된 게 아니죠. 근데 계산착오나 이거가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이 상황표에서 아까 이제 그 투표수라고 돼 있는 거에 제가 아까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까? 보면은 투표수가 원래 4674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4684. 예. 네. 4674에서 84. 4683에서 네. 4684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바뀌었죠. 이게 바뀌었잖아요. 네. 이 바뀌었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적어도 한 번을 더 셌잖아요. 2번을 셌는데 계속 차고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분명하게 잘못된 거라고 상식적으로 네. 생각할 수 있죠. 한 번 더 센 거니까. 예, 당연히 더 차고일 됐으니까요. 수 없다. 예. 자, 이제 2022년 7월 28일이 돼가지고 원래 180일이 내해야 되는데 한참 지나서 2022년 7월 28일 인천 연수구 판결문에 이 내용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다 원고 측에서 서면으로 제출됐고 피고 측에서는 반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법원이 판결했는데 판결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사전 투표 수가 과다하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선거가 아닌 다른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선거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네네. 예.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 했는데 예. 바로 나오네요. 예. 연수구 예. 을에 대한 지금 자료로 3003동의 그렇죠. 그거가 같이 이제 들어갔었던 거죠. 왜냐하면 연수구울 소송이 대표 소송 격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네. 대법원은 이 3003동 이거 3003동 포함해서 이거 연수구울하고 관련 없는 지역구야. 그리고 이거는 비례대표 거기 때문에 지역구 투표하고는 관련 없는 거야.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아까 이제 비례대표가 2개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8월 31일 날 그 판결이 있었거든요. 판결문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김땡땡 등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문 4.5쪽. 관내 사전 투표의 선거인보다 투표수가 많은 선거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 인수, 즉 선거권자에게 발급, 교부된 투표 용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사전투표소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예, 이거 이제 인정 음. 너무 많이 나온 거가 음. 실제로 사실이라는 걸 네, 네. 인정했어요. 네.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가 동일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관외 선거인이 투표 용지를 교부받은 후 회송용 봉투 없이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거나 투표지를 넣은 회송용 봉투를 관내 사전투표함에 넣는 경우 또는 개표 과정에서 다른 투표함에 투표지가 혼입되는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라면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확인하여 해당 선거구의 개표 결과에 합산하게 되나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하여 동일한 투표 용지를 사용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의 투표용지 교부수에 비하여 투표지가 많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예, 여기서 피고는 이제 선관위입니다. 아, 네네. 예, 그 밑에도 한번 읽어봐 네. 주세요. 더구나 전체 사전투표소 중 극히 일부에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그 차이도 전주 완산구 외에는 대부분 한 표 내지는 3표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예,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우리 대법관님들이 아주 똑똑하다라고 이제 네. 판단한 거가 그 차이도 전주시 완산구 외에는 대부분 한 표 내지 3표 네, 정도에 네. 불과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완산구 10장 외에는 네. 10장이 발정했잖아요. 네. 10장 외에는 대부분 한 표 내지 3표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1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 한 표 내지 3표가 더 나온 거는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장이 더 나오는 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법관님들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이라는 표현을 여기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법관님들이 자, 이제 이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가 4가지 사유를 들었거든요. 자, 4가지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